고연봉고직급의 착각. 35년 대기업 상무 은퇴 스토리가 드러낸 중장년 붕괴의 현실. 상무까지 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임원까지 올라갔고 연봉도 억대였으니 은퇴 이후 삶도 자연스럽게 안정적일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문 앞에 서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한다. 아니, 어떤 이들은 그때부터 삶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35년간 대기업에 몸담았던 한 상무의 은퇴 스토리는 많은 중장년에게 불편한 진실을 던진다. 직급이 높을수록, 연봉이 많을수록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는 착각. 회사 안에서는 누구보다 강해 보였지만 회사 밖에서는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은 개인으로 남겨지는 현실. 이건 특정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중장년 붕괴의 단면이다. 회사형 인간으로 살았다는 대가. 대기업 상무였던 그는 말한다. 나는 회사밖에 몰랐다고.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삶이 수십 년간 반복됐다. 명함에는 멋진 직함이 있었고 회의실에서는 결정권자였다. 하지만 그 직함은 회사 안에서만 유효했다. 은퇴와 동시에 그를 설명해주던 모든 단어들이 사라졌다. 문제는 그가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고 조직이 요구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은퇴 이후에 나는 한 번도 설계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하지. 퇴직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내 커리어면 어디 가서도 써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은퇴는 단순한 퇴사가 아니다. 정체성의 붕괴에 가깝다. 사례 1. 상무 퇴직 후 하루가 견디기 힘들어진 남자.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흔한 이야기다. 대기업 상무로 정년보다 이르게 퇴직한 어 씨는 퇴직 후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일정이 빼곡했다. 회의, 보고, 출장, 전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다.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었고 통화가 오는 전화도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이전의 심리적 공백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이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자존감의 대부분이 직급과 역할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구조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묻는다. 퇴직금 얼마 받았어? 연금은 얼마나 나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생활 구조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 어떤 역할로 사회와 연결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대기업 상무였던 그 역시 말한다. 돈은 생각보다 버텼는데 삶의 방향이 없어서 더 힘들었다고. 사례 2. 경험을 팔 줄 몰랐던 임원 출신. 두 번째 사례는 컨설팅 일을 시도했던 B씨다. 그 역시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다. 주변에서는 경험이 아까우니 자문이나 강의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장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의 문제는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경험을 시장 언어로 재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회사 안에서는 통했던 말과 방식이 밖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은퇴 전부터 자신의 경험을 외부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작은 형태라도 미리 실험해 봤어야 했다. 사례 3. 은퇴 전부터 두 개의 삶을 준비한 사람.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C씨는 임원 직급에 오르기 전부터 주말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했다. 처음엔 단순한 재능 기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활동이 그의 또 다른 정체성이 됐다. 은퇴 후 그는 자연스럽게 그 활동을 확장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하루를 보내는 구조가 있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말한다. 회사에서의 나와 은퇴 후의 나 사이에 다리가 있어서 덜 무너졌다고.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겹쳐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년 붕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35년 대기업 상무의 은퇴 스토리가 불편한 이유는 이 문제가 개인의 준비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개인에게 회사에 충성하도록 요구했고 그 대가로 안정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직급은 영원하지 않고 연봉은 나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은퇴 준비란 결국 회사 없는 나를 얼마나 일찍 상상해 봤느냐의 문제다. 고연봉고직급은 분명 성취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안전장치라고 믿는 순간 은퇴 이후 삶은 더 위험해진다. 진짜 준비는 통장보다 마음과 구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야 한다. 왜 중장년의 은퇴 붕괴는 예외가 아니라 패턴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반응이 있다. 그건 개인이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제로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중장년 은퇴 붕괴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본다. 우선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변화를 싫어하는 기관이다. 특히 4060대에 접어들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전두엽의 유연성이 점점 떨어진다. 쉽게 말해 이 나이대의 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대신 이미 수십 년간 반복해온 역할과 루틴에 강하게 의존한다. 대기업 임원, 상무, 전무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떨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결정권을 갖는지가 뇌에 깊이 각인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은퇴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다. 뇌 입장에서는 정체성의 강제 종료에 가깝다. 그래서 은퇴 직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몸은 쉬는데 머리가 불안하다. 이상하게 이유 없이 무기력하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아직 이전 삶의 구조를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급이 높을수록 회복이 더 어려운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직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적응이 더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상 시스템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다. 조직에서의 인정, 권한, 사회적 존중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쉽게 말해 회사 안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의 보상 회로였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자극이 급격히 사라진다. 뇌는 이 상태를 결핍이나 상실로 인식한다. 문제는 이 공백을 대체할 자극원이 없을 때다. 취미가 없는 경우, 사회적 관계가 회사 중심이었던 경우, 성취 경험이 오직 직무에서만 나왔던 경우, 뇌는 빠르게 활력을 잃는다. 그래서 은퇴 후 12년 사이에 우울감, 분노, 무기력, 과도한 음주 같은 행동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건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신경화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 은퇴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은 의외로 돈이 아니다. 나는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도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로 로스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생각보다 역할 중심적으로 자신을 인식한다. 아버지, 팀장, 임원, 책임자 같은 역할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방치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래서 앞서 말한 세 번째 사례처럼 은퇴 전에 이미 회사 밖 역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충격이 훨씬 덜하다. 뇌가 나는 이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학습을 이미 끝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제2의 정체성 훈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 은퇴 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정체성 훈련에 가깝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은퇴 전 최소 510년 동안은
회사 정체성과는 별도의 활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작은 강의, 멘토링, 지역 활동, 글쓰기, 프로젝트 참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지속성과 반복이다. 이 과정을 통해 뇌는 이렇게 학습한다. 회사 말고도 내가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은퇴를 추락이 아니라 이동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문제는 타이밍이다. 많은 중장년이 은퇴를 너무 늦게 생각한다. 상무 달고 나서 고민해도 되지. 임원 퇴직은 아직 멀었어.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뇌는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가장 힘들어한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새로운 시도를 감당할 에너지도 감소한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골든타임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바쁠 때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직급과 명함이 있을 때 그 힘을 빌려 회사 밖에 나를 조금씩 만들어야 한다. 고연봉 고직급의 진짜 함정. 고연봉과 고직급은 분명 대단한 성취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도 하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이 은퇴 이후 삶을 가장 크게 흔든다. 35년 대기업 상무의 은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이거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으면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전환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전환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 밖에서도 살아본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타이밍일지도 모른다.